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 속보.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전에서 패배하며 이번 시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이야기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영입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함께할 기회를 잡지 못한 프랭크 감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손흥민의 런던 복귀 일정이 공개되면서 프랭크 감독이 그를 직접 데려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이후 프랭크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영국 현지 매체뿐 아니라 과거 손흥민을 향해 거친 발언을 했던 오하라까지 프랭크 감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와도 감독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면 국내에서는 프랭크 감독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시점부터 저는 그의 팀 운영 방식이 운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굴절골이나 상대 자책골 같은 운이 따른 장면들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시에는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언론에서도 프랭크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프랭크 감독이 큰 틀에서 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랭크는 심각한 압박 속에 놓여 있으며 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마치 챔피언스리그급 팀을 맡은 것처럼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실상은 팬들이 더 이상 그의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토트넘이 이제는 중상위권 팀처럼 보인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원정 성적을 자랑했던 팀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철저히 무너졌다는 점이 그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라이벌 관계 속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 중 하나였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현지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랭크 감독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손흥민이 복귀했을 때 과연 그가 감독 자리에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스날 원정에서 브렌트포드가 했던 것처럼 버티는 전략을 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를 이끌던 시절 아스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끌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번의 북런던 더비에서 브렌트포드조차 한 골차 패배 2번과 무승부 1번으로 비교적 선전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 토트넘의 모습은 완전히 중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팀이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 혼란이 아스날전에서 그대로 폭발하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의 순위는 또 떨어졌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아스날의 세트피스를 대비해 나름대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수비와 세트피스 중심 역할을 해온 마갈량이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지나치게 겁먹은 듯한 3백을 선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전반전에서 조정 능력과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은 분명했고 결국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후반 들어 다시 포백으로 되돌아간 선택을 보면 오히려 처음부터 전략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만 더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전의 흐름을 이미 간단히 분석한 적이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비 조직력의 중심인 마갈량이스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은 오히려 더 소극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그 결과 아스날이 전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지에서도 그의 전술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평가도 상당히 냉정합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과거 엔제 감독과 결별할 시점이 왔다고 느끼던 때 팀은 프랭크 감독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뀐 스타일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홈 경기에서는 리그 하위권 팀 같은 노력 부족과 소극적인 전개가 반복되면서 팬들의 불만이 점점 쌓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지금 자신이 어떤 클럽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팀에 걸린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건 언제나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축구이며 라이벌 팀을 상대로 물러나 앉아있는 방식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제의 골 장면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 이적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그가 마치 조롱하듯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당시 토트넘이 바이아웃을 결단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까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지금의 에제는 아스날의 우승 경쟁에 힘을 보태며 토트넘의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입니다. 경기 후 프랭크 감독의 사과 역시 팬들에게는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들렸고 첼시전 홈 패배 때처럼 팀이 처음부터 야망이 없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이 패배가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감독의 철학 부재가 드러난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대화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감출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모습과 실제 경기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팬들에게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부터 자신과 팀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양팀 모두 롱볼을 주로 활용하려 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지역에서 패배했고 두 차례 실점 장면이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부족했고 패배가 당연했습니다. 라며 경기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싸우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공중볼 경합에서 상대를 이기지 못했고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5-4-1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반에 시스템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쓰든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강도와 결단력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승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점 장면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만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상대가 압박을 걸면 공을 돌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창의성 부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고치려던 문제였는데 첼시전에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즌이 4개월 지났지만 상대는 더 높은 에너지로 경기했고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프랭크 감독이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맡아온 역할을 아직도 대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파이브백으로 시작하면서 공격을 조율해줄 미드필더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다음 경기 상대가 PSG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처럼 흔들린 상태라면 감독의 위치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팀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경질 요구가 더 커질 것이며 영국 현지에서도 이미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프랭크 감독에게 상당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에게 날카로운 평가를 해왔던 오하라까지 이번에는 프랭크 감독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으며 상황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선수단에게 가혹하던 그가 이번에는 감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하라가 어떤 지적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쏟아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하라는 이번 경기 이후 프랭크 감독에게 그야말로 역대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내 개인 생활에 한번 더 흔들리는 게 낫지, 프랭크 감독의 축구는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3분 가까이 이어진 비판 영상은 거의 쉬지 않고 프랭크 감독의 전술과 접근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그중 핵심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아라는 이번 북런던 더비를 최근 들어 가장 실망스러운 더비였다라고 규정하며 프랭크 감독의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건 승부를 걸려는 축구가 아니라 비기기 위한 축구였다. 완전히 겁먹고 들어간 전술이었다라고 지적하며 더비 경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철저히 소극적인 접근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이 아예 파이브백으로 진을 치고 나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공격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더비는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맞부딪혀야 하는 경기인데 이번에는 프랭크 감독이 겁을 먹고 무승부만 노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토트넘이 경기 내내 아스날에게 단 한 번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지, 압박, 패싱, 볼 경합 어느 부분에서도 상대와 경쟁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터치조차 흔들릴 정도로 선수들이 위축돼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우아라는 싸우려는 모습도 없고 상대를 밀어붙이려는 의지도 없었다. 손끝 하나 제대로 맞지 않는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더비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비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더비에서는 분위기가 금세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초반에 상대를 흔들면 선제골이 나올 수도 있으며 심판 판정이나 퇴장처럼 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이러한 더비 특유의 흐름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경기 계획에서부터 싸울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아라는 현재 토트넘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고 경기를 뒤집겠다는 투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결국 감독이 져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팀 전체 분위기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형이 오어라는 토트넘의 현재 모습을 두고 한층 더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팀이 보여주던 강한 압박과 에너지는 사라졌고 맨시티나 PSG 같은 거함들을 상대로도 당당하게 맞서던 그 패기 넘치는 경기력은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선수단은 자신감이 완전히 꺾인 모습이며 중원에서의 강인함도 사라져 미드필더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박스 근처에서는 우왕좌왕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 호평했습니다. 공격을 향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위협적인 기세나 템포도 실종된 상태라고 날렸다. 이어 그는 프랭크 감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이며 경질 여론까지 거론했습니다. 현재 프랭크 감독은 매우 위험한 국면을 걷고 있으며 팬들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이끌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플레이 스타일 역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경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오어라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클래스를 가진 선수와 제대로 호흡을 맞출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2월 런던 복귀 일정이 잡혀 있지만 정작 감독이 그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프랭크 감독이 계속된 비판과 결과 압박 속에서 손흥민이 돌아오기 전까지 팀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